네, 10월 30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하게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다만 오늘 장중에 계속 출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던 만큼 시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정강후약의 장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오늘 연중 고점을 또다시 경신해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중 고점을 경신해내면서 장중에 4,146포인트를 터치해냈는데요. 다만 이 장중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합의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 차례 출렁임이 연출됐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 급격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현대차 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모습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는 4,086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반면에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904포인트를 터치하면서 그래도 900선은 지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9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890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기관이 계속 담아내는 모습이었는데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외국인이 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요. 기관은 매도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1,1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폭이 컸습니다. 8천억 원 이상 팔아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9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소화해내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각각 담아내는 종목의 이 섹터가 다 달랐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현대차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역시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조선과 방산 중심으로 매수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1,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 개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오늘 매도 포지션 취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급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0월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의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로 급등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고요. 또 2차 전지주 기업들의 이 실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LNF를 이야기해보면 오늘 두 자릿수 급락이 확인이 됐는데요.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결국 연간으로 봤을 때는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 호재는 없을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오늘 중국 이 현물 시장에서 탄산 리튬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8월 이후에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 2022년, 2023년만큼의 고점은 아니지만 조금 더 가격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체크를 해보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ESS가 부각을 받고 있죠. 또 중국에서는 이 ESS를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 리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죠. 그만큼 리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이 중국의 공급 과잉을 좀 해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에 따라 리튬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오를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포스코홀딩스 측에서는 이 컴퍼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는데 내년에 리튬 가격 15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중국의 가격으로 좀 기준을 삼았을 때 톤당 8만 위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킬로그램당 달러로 좀 환산을 해보면 11.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튬 가격이 내년 4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포스코 홀딩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을 생산하고 좀 재련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게는 실적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리튬 가격도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2차 전지주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주 가운데 삼성 SDI의 경우에는 1.6%대 하락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4%대 약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하방 압력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5%대 약세 확인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6%대 약세, 또 LNF의 경우에는 오늘 급락이 이어지면서 15%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주들 최근에 급등한 만큼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 과연 오늘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이슈업 시간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저희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역시나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이었죠.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의견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신의 보도도 호평이 좀 이어졌는데요. 이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월스트리트나 블룸버그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깜짝 놀랄 성과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튀어올랐던 섹터는 역시나 자동차 업종이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 25%대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던 자동차 주들이죠. 이에 따라 주가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과 유럽은 15%대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차 25% 관세를 부과받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경쟁국과 똑같은 15% 관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관세가 인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어떨까요? 우선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삼성증권 측에서는 25%의 관세를 부과받았을 때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에는 이 3조 원이 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하는데 2026년부터는 2조 3천억 원, 그러니까 7,800억 원 규모의 관세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율 관세보다는 확실히 나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제시를 했던 거고요. 반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는 시장을 좀 보면은 지금 미국의 관세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피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3분기 실적을 내놨죠.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늘어났고요.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9%가량 빠진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관세의 영향을 받아갔고요. 또 인센티브의 영향도 받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라는 분석입니다. 3분기가 이렇게 이어졌고 4분기에도 좀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동차주들 앞으로는 어떻게 체크해 봐야 될지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확실히 오전과 오후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자동차주들인데요. 같이 한번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주 가운데 현대차 2.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서 두 자릿수 급등을 좀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상승분을 상당히 반납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1.5%대 강세, 또 기아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강보합권, 또 성우하이텍도 0.15%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앞으로의 대응 전략 같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희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0월 30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강 후역으로 국내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다소 아쉬운 마감 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10월 달이 마지막 거리 내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내내 많이 올랐죠. 상승 피로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주가 뭐 특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11월 달, 12월 달은 올해 1년 농사를 확정짓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하더라도 이러한 차익 실현한 현금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기준금리 인하를 망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번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 존재하고 그렇다면 그런 유동성들이 공급될 때 시장에서 새로운 그 종목을 사기 위한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고 지금 기존 이 대형주들 주가가 많이 오른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도 그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삼성 SDI처럼 뭔가 새로운 이런 뭐랄까요 지금 수익 기반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한번 재매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전히 유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이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좀 체크해 봐야 될지 이슈업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LFP 중심으로 구조 전환, 국산 배터리셀 사업 새 국면.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급락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여전히 쌉니다. 2차 전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고 이들 종목이 그냥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처럼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을 위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뭐 배터리 셀 업체든 LG 엔솔이 됐던 뭐 이런 그 삼성 SDI 됐던 뭐 LF 배터리를 만들어서 ESS 쪽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 난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뭐 CATL이나 뭐 BYD 같은 우리보다 먼저 LF 배터리 만들어 왔고 LF 배터리에서 우리보다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앞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LF 배터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LG 엔솔이 처음으로 그 LF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고 내년 초에 삼성 SDI가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LF 배터리를 갖고 ESS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이 중국 업체가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박하죠.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로봇 배터리 같은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로봇 배터리는 우리가 80년대 마이카 시대를 걸면서 각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가 생겼듯이 이 그러니까 이런 로봇 배터리를 통해서 로봇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고부가 가치 로봇 배터리에 우리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장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제는 좀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요.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다, 가격적 메리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또 실적도 나오고 주목해 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가져와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실적에서는 좀 향방이 갈렸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아주 극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삼성 SDI가 대규모 적자를 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중에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0%로 넘어갔기 때문에 하루에 13%나 변동폭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대규모 적자를 낸 회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건 삼성 SDI가 현대차와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 셀을, 그러니까 로봇 배터리를 만들기, 개발하고 만들기, 상용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이제 양산 로봇을 만드는 그 아틀라스라는 모델을 이제 양산을 태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양산과 함께 아마도 뉴욕 시장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IPO를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그 SDI와 배터리 셀 쪽에서는 로봇 쪽에서는 삼성 SDI와 제휴를 맺어서 갈 가능성이 크고 오늘 저녁 때 그 젠슨 왕 그 엔비디아 CEO죠 하고 그다음에 정의선 그 현대차 그룹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삼성 SDI 그 회장님하고 해서 그 강남 그 삼성동인가요? 거기 호프집에서 치맥을 하신다는데 그 치맥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로봇 쪽, 그 피지컬 AI라는 휴먼 로봇 쪽에 그 뭐 이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현대차와 삼성 SDI의 이러한 그 협력 관계가 로봇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배터리 쪽에 대한 그 관점은 이제 좀 많이 바뀌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피지컬 AI에 따른 상승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삼성 SDI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삼성 SDI입니다. 왜 LG 엔솔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렇게 뭐 우선적으로 보지 않느냐? 이거는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ESS 쪽에 이 LG 엔솔은 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ESS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LF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중국 업체와 제조업 면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했을 때 수익을 제대로 내기 어렵고 예전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예 시장을 포기하고 나와버렸죠. 그만큼 제조업에서는 중국과 경쟁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하지만 로봇 배터리 쪽을 하는 삼성 SDI 쪽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쪽은 완전히 시장 자체가 이 전기차 시장과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생긴 것이고 삼성 SDI는 그 갤럭시 S에 들어가는 중소형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고 그다음에 ESS 들어가는 배터리도 만들고 이제 더 나가서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회사이고 뭐 삼성 계열사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거기도 배터리를 납품하죠. 그렇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명실상부한 2차 전지 업체에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LG 엔솔과 삼성 SDI가 순위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 SDI의 성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네, 삼성 SD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 열어보시죠.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인하, 한국 완성차 숨통.
네, 두 번째 이슈는 자동차주 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장에 정말 강했던 자동차주들인데 오후장에 솔직히 다소 아쉽다라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주는 지금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까요? 참 이게 완전 조삼모사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통해서 기존의 이 공산품에 대해서는 서로가 관세 없이 거래를 하기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1세기 들어와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꽤 괜찮은 그 무역수지 흑자를 봐왔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가 나와서 트럼프 관세라고 해서 상호 관세 처음 들고 나오면서 이게 계속 오르더니 25%까지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한 10% 깎아서 15%니까 그나마도 이 우리 무역 경쟁국인 EU나 일본하고 뭐 같은 수준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한 푼도 안 되던 그 관세를 내게 된 거니까 솔직히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그래도 한숨 돌렸다 싶어서 묻지마 매수자 들어왔지만 곧바로 정신 차리고 보니 안 내던 관세를 15%를 내게 생겼으니 수익성은 여전히 별로 안 좋죠.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 자체도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오늘 새벽에 연준에서 내렸는데요. 그 내린 이유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의 문제를 두고 그러니까 고용에 관심을 두고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그게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동차 소비 같은 경우도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은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우리 수출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 현지에 가서 공장을 가동하는 쪽도 수익이 좀 줄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자동차주들은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수익성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막판에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네, 확실히 관세가 부과되기 전 이제 4월 이전보다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여전히 시장의 우려감으로 존재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투자 포인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성우하이텍과 한온시스템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한온시스템 오늘 관련주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자동차 부품주 하면 그래도 뭐 자동차 부품이라고 해서 부품 회사가 얼마나 하겠어 하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좀 큰 데는 그냥 매출이 조가 높습니다.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팔고 있고 그 팔리는 자동차의 핵심적인 부품을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부르기 외형되게도 뭐 매출이 1조가 넘어가니까 부르기 좀 그렇죠. 대표적으로 성우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뭐 한원시스템 오늘 말씀드릴 두 회사가 있는데요. 이 성우하이텍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현대차하고 기아차 1차 협력업체고 여기 자동차 범퍼나 사이드카, 뭐 그러니까 이 사이드 멤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로 매출처가 현대차나 기아 또 한국 GM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에서 현지 공장을 갖고 같이 대응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팔고 나온 뭐 100불인가요? US 달러 100불에 팔고 나온 러시아 공장을 현대차가 다시 재매수해야 될 그 기한이 다가오는데 다시 그렇게 이제 현대차가 인수해서 다시 이제 그 공장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 타이어에 그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만들고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내에 있는 그 에어컨 그거를 이 회사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차도 기아차도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에어컨은 다 장착돼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만큼 이 한원시스템이 좋은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주인이 없어서 그런지 그동안 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국타이어가 인수한 이후에 그러니까 흑자로 분기 기준이지만 흑자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서 더 좋아지라고 한국타이어가 9천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 5천억 정도는 한국타이어 최대주가 책임을 지고요. 나머지는 일반 주주들이 부담할 텐데 그래서 한 9천억 정도가 증자가 되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실적에서 흑자를 내고 재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채가 줄면 그만큼의 이자 비용이 줄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익이 나고 그래서 한원시스템도 앞으로 되게 좋아질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들 중에 앞으로 실적 바닥을 찍고 올라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장기적으로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널려 있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낙수효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원 시스템의 경우에도 계속 빈집이었지만 한국타이어가 인수하면서 이 부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한원타이어죠. 한원 시스템이죠. 한국타이어 계열사인데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주가가 2,59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하고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가격에 큰 변동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신주가 발행이 된 이후에는 상당히 주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를 노려서 저가 매수하셔야 되고 지금은 일단 유상자를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호재성 재료들을 갖고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르는 가격은 신주가 나올 때쯤에서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 한원 시스템은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원 시스템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애프터픽 꼽아봤는데요. 나는 이런 종목들 시장 대응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엠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 관심 가져봐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기대감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한다는 기대감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인증샷이 영향을 줬습니다. LNF가 호실적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D&D 파마텍이 한 주당 3주 배정, 무상증자에 연 이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잠수함 핵 추진 연료 체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하를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 양국 간 군수산업 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의 주가가 각각 6.9%와 14.5%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K-뷰티 인증샷이라는 격포제가 더해지며 화장품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 11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뒤 2박 3일간 머물 예정인 가운데 내달 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내용에 따라 한한령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화장품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레빗 대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국 화장품 발견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구매한 국내 화장품 13종의 인증사진을 게시한 점도 격포죄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국 화장품의 주가는 25% 가까이 상승했고 APR의 주가도 6%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LNF가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소식에도 단기 주가 급등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전날 LNF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2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2023년 4분기 이후 8개 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IM증권은 이날 LNF에 대해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상향하면서도 단기 주가 급등 부담을 고려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증권은 미국 정부의 중국산 ESS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LFP 배터리 수요 급증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LNF는 지난달 초 대비 약 140% 급등세를 나타냈다며 이런 랠리로 현재 밸류에이션이 전 세계 양극재 업종의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기 랠리가 마무리될 경우 주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당분간은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LNF의 주가는 15%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4,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D&D 파마텍이 대규모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연이틀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D&D 파마텍은 29일 공시를 통해 기존 주식 한 주당 3주의 신주율을 배정하면서 300%의 무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14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5일로 전해졌습니다. D&D 파마텍은 GLP-1 기반의 대사질환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이번 무상증자는 단순한 자본 확대를 넘어 회사의 성장 자신감과 주주 활용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이 주식 유동성 개선과 투자 접근성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면서 D&D 파마텍이 국내 GLP-1 테마주의 대표 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D&D 파마텍의 주가는 11.78% 상승하며 22만 2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공급을 확정했다라는 이야기들 내놓으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3.2%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젠슨항 CEO와의 회동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1.4%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2차 전지 흔들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5%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거래 정지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원전주들 조정 흐름 이어지면서 6%가량 약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1.2%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4.8%대 약세, 에코프로 3.7%대 조정 확인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8%대 강세, HLB도 2.3%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참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자동차 부품주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타결이 되면서 아침에 개장초에 아주 시원하게 크게 슈팅이 나왔지만 결국은 후장으로 가서는 예전에 안 내던 관세를 15%를 물게 됐으니 그 점은 좀 수익성이 좀 빨간불이 켜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주들은 굉장히 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박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이 관세 15% 이제 기존에 이제 안 내던 관세를 내게 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수익성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예전부터 그렇지만 12월 결산법인들이 이 내년 3월에 주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총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2월 30일까지 주식을 사서 내 계좌에 내 이름으로 갖고 있어야만
주총에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제 이런 매수세가 시장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요. 특히나 요즘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주들의 이권을 이런 대기업이나 재벌 오너일가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소액주주들의 이권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액주주권을 주장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경영권까지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기세가 등등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예전처럼 오너가 황제 경영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9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주주 해봤자 대기업으로 갈수록 지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주주가 더 많은데 모든 경영이 말 그대로 이제 최대주주만을 위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 부분이 이러한 소액주주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말 그대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주 행동주의가 결국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면에서 지금 시장도 여기에 관련된 테마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을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여기는 다른 건 무엇보다도 12월 결산법인이 내년 3월 주총에서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제 주주권을 갖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30일까지 이런 최대주 지분이 낮으면서도 그러면서 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자산이나 또 수익성도 괜찮은 이런 회사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소액주주 행동을 하시는 이런 소액주주 펀드나 이런 쪽에서 주주 제한을 많이 하죠. 이번에 배당을 좀 많이 해달라 아니면 다른 이익이 많이 났을 경우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을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최대주주가 다른 꿍꿍이가 있든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력 행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대주 지분이 낮을 경우에는 최대주를 교체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주주 운동이 성공을 해서 경영권이 바뀐 회사들도 있죠. 물론 그런 회사는 대부분 다 껍데기만 남은 그런 부실기업들이 좀 많았죠. 하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이런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펀드들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손을 잡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상법이 개정되는 방향이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소액주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액주주 펀드들, 그러니까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지금 관심권에 놓고 잘 보시면 단기간에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세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솔루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기에서 분할돼서 대기업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자 부품 회사입니다. 그 두 번째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업 펀드 중에 한 곳이고 여기 계열사로 있는 스틱 벤처스라는 데는 운용 자산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만큼 꽤 큰 대형 벤처 캐피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덴티움이라는 회사입니다. 덴티움은 유명하죠. 이 치과 쪽, 임플란트 쪽 치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나름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꽤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앞으로 12월 말까지 또 나아서는 내년 3월 정기주도까지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각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법 강의는 경영권 분쟁 관련한 관련주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연말까지 같이 한번 이러한 종목들 대응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면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링크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솔루엠이라는 회사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회사입니다. 우리 상장 내에 보면 전기에서 분사한 회사들이 꽤 돼요. 원래부터 이제 전자 부품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다 보니 각 전자 부품 하나하나가 별도 회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매출 규모도 크고 그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분사를 해서 이 파워 모듈이라는 걸 갖고 상장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매출을 이렇게 크게 일으키게 된 건 전자 가격 표시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서 삼성전자 브랜드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 고객처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이 솔루엠이라는 회사는 상장한 이후에 그 실적은 계속 커가는데 수익성은 별로 안 좋고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즘 유명한 업체 이제 이런 솔루엠 헬스케어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는 또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오너가 아들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를 합병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RCPS라고 상환전환 우선주를 1,200억 규모로 발행을 해서 그 돈을 갖고 해외 공장을 짓고 해외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RCPS가 나중에 그걸 소유한 쪽에서 행사를 하면 지분을 갖게 되는데 그 지분을 갖는 쪽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이나 내지는 우군이라 할까요? 그런 쪽에다가 일부러 지분을 더 싼 가격에 배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 엘리엇 파트너스라고 이 주주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상장한 이후에 그 나름대로 매출 내용도 굉장히 크고 쌓아놓은 수익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자사주 소각하고 또 고배당도 할 수 있는데 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너의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하다 보니 이게 이슈가 돼서 실제로 이쪽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3% 룰에 따라서 국민연금 쪽에서 보면 5.43%의 국민연금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외에 VIP 파트너스나 얼라인 파트너스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걸 다 포함하면 여기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감사를 바깥 치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말 그대로 최대주 쪽이 아니라 이런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감사를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세우게 되면 경영을 확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솔루엠에 대해서는 매수가 18,000원, 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보면 스틱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도 그럴 게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한 PF로서 M&A나 또 자회사인 스틱 벤처스에서 한 IPO를 시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꽤 괜찮았어요. 수익도 괜찮게 벤처스는 괜찮게 나오는데 근데 이 사모펀드 쪽은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 면 때문에도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그러면서 이 도영환 회장 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보시면 알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영환 회장 쪽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약 19.094%고 요번에 미국의 캐피탈 회사인데 이쪽이 미라캐피탈이라는 갖고 있는 회사가 13.38%입니다. 거의 따라잡았죠. 그런데 여기 자사주가 지금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13.54%, 2분기 분기 보고서에 13.54%가 자사주를 갖고 있는 걸로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를 웬만하면 이제 소각을 합시다라고 주주행동주의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도영환 회장 쪽에서는 자기 지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는 자기한테 우호적인 주주에게 넘기고 싶어하는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는 아예 이걸 소각시키자고 여러 번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도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 주주 제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내년 정기주총에서는 아마도 이사들을 갈아치우면서 아마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도 이 도영환 회장 측에서 아마도 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지분을 더 추가적으로 시장에 사들여서 자신의 우호 지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라인 펀드 쪽도 지지 않기 위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주주 간에 이런 머니게임 양상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 면을 잘 봐주시면서 매수가는 9,5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행동주의 펀드 관련한 공략주 오늘 첫 번째로는 솔로엠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000원, 목표가 2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주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매수가 9,5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만큼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제 마지막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분히 얼라인 파트너스가 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지분을 처음 매수할 때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했지만 엊그저께 이 투자 목적을 바꿨습니다. 경영 참여로 바꿔버렸죠. 이거는 말 그대로 덴티움이 이 주주행동주의 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주 제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덴티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지금 실적도 안 좋고 그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도 흘러내렸죠. 근데 그도 그럴 게 덴티움이 국내 이 임플란트 시장은 거의 포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화된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나가서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나왔는데 특히 중국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나갔죠. 하지만 중국 시장이 지난 2년 동안 중국도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에 들어가다 보니 이런 임플란트나 이런 쪽 치과 치료도 웬만하면 아픈데도 꾹꾹 참고 사람들이 병원을 안 찾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덴티움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경영 합리화를 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지금 50%가 넘었던 걸 지금 45%까지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의존도가 45%나 되다 보니 이게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도 덴티움의 실적이 안 좋지만 이 덴티움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기 시장을 확실히 갖고 있고 나름대로 수익성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당이나 또 아니면 자사 취득과 소각 같은 것들을 열심히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도 보면 좀 주주행동주의 펀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나쁠 만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인 장성민 덴티움 치과의원 원장이 17.34%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소액주주라는 소리죠. 그래서 소액주주의 요구들을 좀 들어야 되는데 얼라인 파트너스도 8.16%를 갖고 있고 적지 않은 지분이고 여기가 3대 주주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여기 한 6.82% 정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둘이 합치면 최대 주주 거의 육박하는 지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번에 이 경영 참여 목적을 바꿨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 양측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 덴티움은 매수가 58,000원 이하에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1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55,0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실제로 이런 종목들은 이 기관 투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도 그렇고 연말에 다가갈수록 배당을 많이 주는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덴티움도 지금같이 이런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데서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요번에 어떤 식으로든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무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호재성 재료들도 많이 내놓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덴티움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공략주는 덴티움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58,000원 이하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해 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엠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 통해서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